여러분, 오늘 암호화폐 시장 보셨나요? 겉보기엔 정말 조용했죠? 하지만 있잖아요.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 다들 아시다시피 큰 움직임 없이 그냥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앞으로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소식이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핵심은 숨죽인 관망,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자 하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보세요. 솔라나처럼 6% 넘게 팍 오르는 코인이 있는가 하면 트론 같은 코인은 오히려 떨어졌죠. 시장을 이끌어야 할 비트코인, 이더리움마저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요.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 전체의 파이, 그러니까 덩치는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소폭 증가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수면 아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상반된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이게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달러처럼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무려 17%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일단 현금 쥐고 지켜보자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똑같이 17%가 줄었어요. 이건 일부 투자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전반에 지금은 위험해, 몸살이자 하는 심리가 쫙 퍼져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이 숫자 하나가 그냥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투자심리지수 51. 정확히 중립이죠.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이 올라가야 하나, 내려가야 하나, 이 사이에서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숫자죠? 이렇게 방향을 잃은 시장의 불안감,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당한 건데요. 이더리움에서만 무려 1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비트코인과 솔라나에서도 수백억 원 규모의 포지션이 증발해버렸고요. 시장의 그 막연한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로 이어진 아주 뼈아픈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규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아래 꼭꼭 숨겨져 있던 오늘의 진짜 핵심 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죠. 자, 이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1코인이 항상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 원화 버전이다. 딱 그거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두 가지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규칙에 대한 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어떤 부품을 쓰고 어떤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제조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을 쓰는 규칙에 대한 법입니다. 이제 그 차를 도로에서 합법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주고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정하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죠. 하나는 발행, 하나는 지급수단.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럼 이 한국의 구체적인 규제 소식이 시장 전체의 미래 전망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고래들의 매도세나 레버리지 청산 같은 단기적인 위험 요소들이 영차 하고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나 계속 들어오는 ETF 자금 같은 근본적인 성장 동력들이 으쌰 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장기적인 긍정 요인이라는 아주 묵직한 선수로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오늘의 분석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요, 매일매일의 가격 등락이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단기적인 파도와 규제라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조류가 정면으로 만나는 바로 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바로 이 줄의 충돌과 조화 속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은 시장의 든든한 안정장치가 될까요?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